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살면서 복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돈 잘 벌고 착실한 남편, 속 한번 안 썩힌 아이들, 탄탄한 노후까지. 어쩜 그렇게 걱정이 없냐는 부러움과 질투를 많이 받았죠. 이 정도면 평범한 것 아닌가 속으로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그 사건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얼어붙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던 제 삶이 형편없이 망가지던 그날,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제가 한턱 쏘는 날이었어요. 둘째가 대기업에 취업돼서 친구들 점심을 사기로 한 날이었죠. 그런데 한 친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희경이라는 친구는 10년 동안 온갖 불행을 견디고 있었어요. 희경이는 아직이래? 일 끝내고 온대. 새벽부터 건물 청소 다니잖아. 엄청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주였니? 인생 진짜 모르겠다. 남편 집 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감옥 가. 걔 무슨 재미로 살까? 조용히 해. 저기 온다. 희경아, 여기. 뭐 먹을래? 짬뽕밥. 밥만 먹고 일어날 거야. 다 같이 기분 좋게 밥 먹자고 맥주도 시켰는데 희경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만 먹더라고요. 희경아, 맥주 안 해? 니들끼리 해라. 난 영 기분이 별로라서. 그리고 영미 너 조심해라. 뭘?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불행은 뒷문으로 오는 거 알아? 세상 만만히 보지 말라고. 너무 긴장 풀고 살면 꼭 무슨 일 생긴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섭게. 희경인 말없이 밥만 먹더니 자기 밥값이라며 돈까지 놓고 나가더라고요. 저보다 친구들이 난리였습니다. 쟤 왜 저래? 밥맛 떨어지게. 영미야, 앞으로 쟤 부르지 마. 저거 질투야. 지만 불행하니 속이 뒤틀리나 보다야. 재수없어. 기분은 나빴지만 이상하게 희경이 얘기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가족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둘째 취업된 거 축하하는 여행이었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애들은 다 들어와 짐 싸고 쉬는데 남편이 늦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어 퇴근한 남편은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늦었네. 더 일찍 퇴근할 줄 알았는데. 정리할 게 있어서 과일이라도 챙겨주려고 주방으로 가는데 남편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 욕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욕실에서 현관까지 막 달려가는 거였어요. 엄청 급해 보였고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나가? 전화 누군데? 회사야. 급한 일이 생겼대. 오늘 밤 못 들어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마. 밤을 새? 우리 여행은? 지금 극간 여행이 문제야? 알아서 해.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버럭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10분이나 지났나? 문자가 와서 보니 남편이었어요. 이번 여행 못 갈 것 같다고 애들이랑 가라는 문자였죠. 화내서 미안하다는 말도 써 있었고요. 설마 했는데 아침이 되도록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고 오죽하면 그러나 싶어 애들이랑만 여행을 떠났어요. 자식들도 다 큰 성인이라 불만은 없었고 막내딸만 아빠 불쌍하다고 난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밤을 꼬박 새? 회사 부도라도 난대? 땡! 별 쓸데없는 말도 다 한다. 사정이 있겠지. 아빠라고 쉬고 싶지 않겠어?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전 이런 일 없더니. 남편은 휴대폰, 회사 전화로도 연락이 안 됐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낮 2시쯤이 돼서야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이제야 통화가 되네. 밥은 먹었어? 회사 일은 잘 해결됐고? 급한 불은 껐어. 직원이 실수해놓고 잠수를 타버렸어. 골치 아프게 됐다.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잠깐 눈 좀 붙였다가 그쪽으로 갈게. 대신 기다리지 마.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알았어. 우리끼리 잘 놀고 있을 테니까 출발할 때 문자해. 아빠, 빨리 와. 같이 회 먹고 노래방 가자. 애들이랑 전 바닷가 호텔에 도착했고 저녁은 근처 횟집에서 먹으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온다는 남편은 또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제 추측으론 사무실에서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못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최근에 아는 분이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 혼자 썰렁한 사무실에서 잠든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니까 애들도 놀맛이 안 난다며 호텔방에서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전 결단을 내렸죠. 저녁만 먹고 집에 올라가기로요. 밤길 운전 큰아들이랑 교대를 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역시나 핸드폰은 꺼져 있고 회사 전화도 신호음만 가더라고요. 갑자기 둘째가 배가 아프대서 애들은 먼저 보내고 저만 남편 사무실 앞에서 내렸어요. 건물 1층에서 경비 아저씨랑 만났죠. 오래 일하신 분이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애들 아빠가 어제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잠이 들었나 봐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네? 어제 오후 3시쯤에 퇴근하셨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안 오셨는데 이상하다. 그럴 리가요. 밤 10시쯤 퇴근하자마자 다시 사무실 간다고 나갔는데요. 여기서 밤 샌다고 했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장님 어제 퇴근하시고 다시 안 오셨는데 확실해요. 그때 내가 출근했으니까요. 사모님이 뭘 잘못하셨나 보네. 사장님 차도 안 들어왔어요. 주차장 한번 보세요. 설마 오해겠지 싶어 사무실로 올라가 봤지만 경비 아저씨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도 없었죠. 주차장에 있어야 할 남편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건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마자 냉수부터 들이켰어요. 애들이 아빠 왜 안 데려왔냐고 묻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애들도 말이 없네요.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세 식구 사이에 강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밤이 됐고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갔어요. 낮 2시쯤 통화하고 자정이 될 때까지 남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집안엔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애들 표정도 어둡고요. 너희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아빠 이런 적 없었잖아.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만약 사고라도 난 거면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찜찜하고. 아빠 핸드폰 배터리 없는 게 분명해. 언제부터 꺼졌는지 모르지만 충전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 아빠 어디 계신 거지? 왜 우리한테 연락도 못하는 거야? 답답해 미치겠네. 애들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요새 이상한 점 없었냐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수상쩍은 일 없었냐고 묻는데
그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전보다 일이 많아 퇴근이 늦고 출장도 잦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편 짐가방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신산란에 짐도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마 아빠 가출한 거 아니겠지? 오빠는? 아빠가 왜 가출을 해? 사춘기 10대도 아니고. 그럼 왜 이 시간까지 연락이 안 됐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호영아, 아니야.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일단 너희 들어가서 자. 아빠 연락 올 거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들어올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동이 트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이 되자마자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성인 남자의 실종 신고라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졌고 그때부터 더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막내딸은 울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서 받은 연락은 더 놀라웠죠. 지병철 씨 계좌에서 거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최근에 돈 문제 얘기한 적 없었습니까? 전혀요. 경찰은 억 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범죄? 근데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 아빠 나쁜 짓 할 사람 아니에요. 당했으면 당했지. 이 노릇을 어떻게? 물 한 모금,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고 이틀이 더 흘렀어요. 남편 사라진 지 9일째 되던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전 핸드폰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그때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누가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딸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혜빈이니? 벌써 퇴근했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누워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나가봤다가 저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여보, 일어나 봐. 수염도 못 깎고 삐쩍 골아 보이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다 눈만 간신히 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말해.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말하라고. 피곤해. 잘래. 9일이야. 당신 꼬박 9일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다고. 나랑 애들이랑 걱정을 얼마나 한 줄 알아? 경찰도 당신 찾고 있었어.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을 왜 해? 그냥 기다리지.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짓이야? 당신 왜 이렇게 몸이 상했어? 어? 얼굴도 말이 아니고. 어디 갔었어? 솔직히 말해. 납치됐었니? 왜 1억이나 되는 돈을 인출했어? 일어나 봐 좀. 하지만 남편은 눈을 감더니 꿈쩍을 안 했습니다. 말도 시키지 말라고 돌아 눕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꼭 뭐에 홀린 사람, 아니 정신 나갔거나 미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애들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서 자는 아빠를 보고 안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경찰이 전해준 남편이 1억 빼간 얘기는 애들한테 안 했거든요. 둘 다 기뻐하다가 남편이 깨어났을 땐 이상한 걸 느꼈는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다른 사람 같아. 말도 없고 눈빛도 이상해. 그렇지. 네 아빠 집에 올 때부터 그랬어.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 혜빈이 넌 당분간 고모 집에 가 있어. 회사 일도 힘든데 신경 쓰다 병날라. 마음 여린 딸은 시누이네 보냈습니다. 아들 녀석도 제 아빠를 보는 눈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과묵한 아이라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지독할 정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엔 대답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죠. 없어졌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다행이긴 한데 9일간 대체 뭘 했는지, 왜 거짓말을 하고 사라진 건지, 1억이라는 큰 돈을 인출한 이유가 뭔지 남편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오죽 답답해야 말이죠. 다 말해. 뭘 숨기는 거야? 내가 남이야? 사람 답답해 미치는 걸 보고 싶어? 9일 동안 어디서 뭐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묻지 마. 몰라도 돼. 아, 시끄러워. 소리 좀 지르지 마. 날 좀 내버려둬. 어떻게 그래? 당신 그 큰 돈 어디다 쓴 거야? 혹시 납치됐었어? 그래서 돈 주고 풀려나온 거야? 납치? 소설을 써라. 아, 귀찮아. 저리 가라고. 남편의 예민하고 가시돋친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아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설득했었어요. 아빠 상태 안 좋으니 넌 좀 기다리라고요. 엄마가 먼저 설득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결국에 나서야 했습니다. 아버지, 뭐가 겁나요? 가족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 아들도 변호사잖아요. 무슨 일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머리 같은 데 맞은 거예요? 아이고, 묻지 마. 귀찮아. 가만 내버려두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 남편은 자식들에게 엄청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까묵한 아들과 대화 몇 마디 하려고 먼저 농담부터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아들과 대화하기 싫었는지 남편은 시선을 피했고 꼭 뭔가를 노려보는 것처럼 눈에 힘을 주더라고요. 흡사 이 사람이 정신병이 생긴 건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됐네요. 한 번은 시누이를 불러 남편을 몰래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눈치를 챈 남편이 문 앞에서 우릴 뿌리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바로 뒤쫓아갔지만 남편 제 팔을 뿌리치고 사라졌다가 1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멀쩡하던 동생이 이상해졌다면서 엄청 속상해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돈을 찾고 현금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큰 아들이 여행을 떠나고 집에 남편과 단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밤중에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뜬금없이 집값이 얼마냐 묻더라고요. 집값? 지금 우리 사는 집이 얼마냐고? 그걸 지금 왜 물어봐? 지금 새벽 3시야. 일어나. 할 말 있어. 나와봐. 여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당신도 자. 지금 잘 시간이야. 일어나라고. 나 확인할 거 있어. 식탁에 앉았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지금 우리 집 현재 매매가 그리고 모아둔 돈의 액수를 하나하나 자세히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소형 금고에 통장이랑 골드바 같은 거 넣어놨고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금고의 존재도 사실 몰랐어요. 통장 가져오라는 거 얼버무리면서 왜 그러냐 좋게 물었죠. 깊은 새벽에 황당하고 남편 이러는 거 솔직히 좀 무서워서 살살 달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날카롭게 나오는 거 있죠. 쓰라고. 이 집 매매가 지금 얼마인지 예금 적금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것까지 싹 다. 당신 금도 좀 있지? 발 거 있으면 내놔. 왜 이래, 이 시간에? 좀 무섭다, 당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원하는 걸 살살 들어주면 그 이유를 말할 것 같아서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집 매매가는 찾아보면 나오니 속일 수 없었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내려 들었던 예금, 적금 액수는 확 줄여서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였습니다. 나 속일 생각 마. 이게 전부야? 날 밝으면 돈 싹 다 찾아가져와. 집은 부동산에 당장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값 깎아서라도 빨리 처분해. 당신 농담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린 어디 살고? 이거 안 팔고 돈 안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왜 그러는데? 이유나 알자. 왜 이걸 다 깨야 하는데? 집은 왜 팔고? 시키는 대로 해. 다 우릴 위해서야. 이유는 알려고 하지 마.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 가만히 종이의 숫자를 보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너 딴 주머니 찬 거 있지? 그리고 호영이 장가 보낼 예금, 이거 액수 맞아? 누굴 속여? 제대로 다 찾아와. 내가 그동안 너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아니면 끝장이야.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겁내고 있을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제정신 아니다. 아들 장가 보낼 돈까지 찾아오라는데 이유도 모른 채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꼭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달까요?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 같지 않고 남편 껍데기를 쓴 귀신 같았습니다. 전 숨 한 번 크게 쉬고 이유를 물었어요. 무턱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순 없었죠. 여보, 솔직히 말해. 왜 돈이 필요한 건데? 이유를 말해줘야 나도 돕지. 누가 협박해? 이유? 알아서 뭐하게? 난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 이 가정 지키기 원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럼 다 박살난다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남편 자극해선 안 될 것 같았고 좀 물을 끓이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필 아들 없을 때 새벽에 깨워 저러는 것도 이상하고 애들 결혼 자금까지 깨라는 게 너무 미심쩍잖아요. 9일 동안 사라진 일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슬쩍 물었습니다. 으슬으슬 춥다. 커피라도 마실까? 여보, 혹시 당신 사라졌을 때 그때 무슨 일 있었어? 그거 수습하려고 돈 찾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 돈까지 필요한 거고? 큰 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 커피잔을 식탁에 확 내려치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묻지 말랬지? 왜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돈 찾아오라고. 날 밝으면 돈 찾아오라는데 왜 말이 많아? 야, 이거 내가 벌어온 돈이잖아. 이거 어떻게 네 돈이야? 시키는 대로 해. 그건 안 돼. 이유도 모르고 예금까지 다 깰 순 없어. 당신 왜 이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 돈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누가 내 돈이래? 애들 시집장가 보낼 돈까지 어떻게 깨? 이유라도 알자. 남편은 대답 대신 절 노려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무서워 뒷걸음질 치면서 전 끓는 물이 든 주정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절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거든요. 금방이라도 절 어떻게 할 것처럼 다가오던 남편은 몇 초간 절 노려보다 그대로 서재방으로 가더라고요.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막 흐르고 몸이 벌벌 떨렸어요. 남편이랑 둘만 있는 게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죠.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고 아침이 됐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 잠을 설쳤더니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아버지가 또 잠 안 자고 서성거렸어?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무슨 일은 신경 쓸 거 없어. 오늘 저녁 늦게 도착한다고? 새벽에 벌어진 일을 아들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바깥에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전 베란다로 나가 주차장 쪽을 보았어요.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 벌어지는 일들 역시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돈을 긁어 모았어요. 차를 팔고 보험 약관 대출부터 시작해서 땡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땡겨 현금을 만드는 것 같았죠. 회사 사무실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사업도 정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건 뭔가 있다. 제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행여나 제가 아차하는 사이에 집과 예금을 건드릴까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집까지 팔아넘길 기세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의 집요한 협박과 강요는 계속됐어요. 남편은 인격을 상실한 사람처럼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내가 번 돈으로 평안하게 산 주제에 양심이 있으면 돈 내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나 아니었으면 너 이렇게 사는 거 가당키나 해? 이제 와서 왜 이래? 애들 어릴 때 당신 뭘 했어? 회사 다닌다는 날 주저앉힌 건 당신이야. 내주만 해달라며. 언제는 또 고맙다며. 이 한평생 놀고 먹은 주제에 이제와 내 핑계를 대? 내가 번 돈 내가 필요해 달라는데 왜 날 막어? 네가 뭔데? 당신 정말 왜 이래? 정신 차려, 호영 아빠.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건데. 이유는 묻지 말랬지? 부동산에 내가 집 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마음대론 못해. 부동산엔 내가 다시 말해놨어. 이 집 팔 생각 없다고. 당신 아픈 사람이라 헛소리하는 거니까 믿지 말라고 했다고. 남편은 분을 못 이겨 제 어깨를 확 밀쳤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제 입장은 확고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과 예금은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협의 이혼을 하고 대신 재산을 빨리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소리였는데 자기가 전 재산의 반을 가지겠대요. 이혼 요구까지 듣고 전 제정신이 아닌데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돈 얘기만 했습니다. 혼주석에 앉을 나이에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이번 일 있기 전까진 자긴 결혼 잘했다. 와이프 덕에 여기까지 온 거다. 저한테 수도 없이 말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사라졌던 의문의 9일 전까지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다시 한번 말해봐. 뭘 해줘? 이혼? 당장 하자고. 해달라는데 왜 안 해줘? 귀때기가 막혔어? 가능한 빨리 이혼해. 그러자고. 설마 돈도 안 주면서 이혼도 못 해주겠다는 건 아니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달라고? 그 이유가 뭐야? 왜 그 돈이 필요해? 호영 아빠, 이러지 마. 미쳤어? 정신 좀 차려봐. 이 정도 했으면 좀 떨어져라. 30년 넘게 살면서 내 등골 빼먹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질척대?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 등신 같은 게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뭐? 등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나쁜 자식아. 말이면 단 줄 알아?
이유를 알아야 나도 납득을 하지. 남편은 절 밀쳤고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전 남편이란 인간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풀스윙으로 따귀를 날렸어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펄펄 뛰면서 쌍따귀를 날리려 하자 남편놈 제 팔을 턱 잡더라고요. 더 맞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일까요? 내 돈 내놔! 내 돈! 남편 눈빛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미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성도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전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돈귀신이 붙었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여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전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애들이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이성 잃은 얼굴에 저 엎어져 울고 있으니 애들 놀란 거 당연하고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말 왜 이러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애들은 기막혀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아빠가 괜히 그럴 리 없다는 거였죠. 애들 생각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범죄에 휘말렸건 회사가 부도났건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저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광적인 돈, 이혼 요구에 전 심신이 무너졌고 외출도 거의 못하게 됐어요.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많았던 제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전 딱 한 친구에게 사정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집 평화롭던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었어요. 애들 어릴 때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막연한 사이였죠. 그만큼 우리 남편을 잘 알기도 했고요. 전 울면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꿈이면 좋겠어. 애들 죽상으로 회사 다니고 남편 안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너무 속상해. 언니가 이러는 거 처음이네. 아유, 그러게. 아저씨가 왜 그러실까? 혹시 아저씨 도박한 거 아니야? 도박? 9일 동안 연락도 없었다며. 도박빚 크게 져서 그거 막느라 이러는 거 아니냐고. 안 됐다 정말. 아저씨가 별일이네.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하긴 사람 속 모르는 거니까.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 가볼게. 급한 일 생겨서. 그래, 내가 저녁 사주려고 했는데. 됐어. 힘든데 무슨. 나 바빠서 먼저 가볼게. 집에 들어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지인,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럽다, 사돈 맺자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제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내빼는 눈치였습니다. 전에는 저녁 먹고 나면 와인 마시자고 매달리던 사람이 이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대문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전 뒷모습만 보고 우리 딸 친구인 줄 알고 말을 걸었죠. 혜빈이 친구니? 그 여자는 깜짝 놀라 절 보더니 그대로 골목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집 앞에 낯선 여자가 1시간 넘게 서성이는 걸 우연히 보게 됐죠. 분명히 어제 본 그 아가씨 같았어요. 긴 머리에 갸름한 얼굴, 대충 봐도 알겠더라고요.
10분, 20분이면 몰라도 1시간이나 우리 쪽 집을 빤히 보면서 마네킹처럼 서 있던 그 여자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집 앞에 왔습니다. 전 블라인드 뒤에 숨어 그 여자를 며칠 지켜봤어요. 전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혹시 애들 친구인가 싶어서요. 근데 둘 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고 의혹은 커져만 갔죠. 남편에겐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요. 사라진 남편, 집 앞을 서성이는 낯선 여자. 분명 두 사이에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고 전 작정을 했죠. 오후 3시쯤 됐을까요? 그 여자가 골목을 들어서는 게 보였고 전 뛰쳐나갔습니다. 대문을 확 열고 나가 그 여자 손목부터 잡았어요. 우리 집에 왜 맨날 와요? 왜 와서 빤히 보고만 가냐고요? 당신 뭐 있지? 할 말 있어서 온 거지? 그 여자는 놀랐는지 막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힘이 더 셌어요. 여자는 손 빼는 걸 포기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 지병철이라는 남자가 사는 집 맞나요? 혹시 그 남자 부인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 와이프. 우리 집 왜 찾아왔어요? 이유 말해요. 나 당신 계속 지켜봤어. 말해요. 당신 내 남편에 대해 뭐 알지? 여자는 절 빤히 보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알고 싶어요? 그러더니 다시 입을 꾹 다무는 거였어요. 전 재차 물었습니다. 당신 뭐 알지? 내 남편 어딨어? 아는 건 말하라고. 그 사람 또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난 몰라요. 이거 놔. 붙잡지 말라고. 그 여자랑 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 여잔 도망가려고 했고 전 필사적으로 막아섰으니까요. 하지만 길을 쓰고 도망가려는 여자를 결국엔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또 올 것 같았어요. 제 예감이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는 또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 집을 보더라고요. 전 베란다로 나가 그 여자를 정면으로 쏘아봤어요. 그 여자도 이번엔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무슨 용건으로 왔을까? 이 집 아저씨 돌아왔나요? 아니, 안 왔어. 잠깐 들어와요. 전 안에서 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나 안 오나 봤더니 순순히 집 안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전 떨리는 거 숨기며 침착하게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혹시 남편이랑 사귀었어? 하,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그럴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여자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피아노 위에 걸린 가족 사진을 아주 오래 보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요. 당시 전 몰골이 엉망이었어요. 남편 또 사라진 이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어이가 없네. 뭐가 어이가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알 거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야? 말해. 나 오래 기다릴 기운 없어. 보다시피 지금 내 상태 정상 아니거든. 그럴만 해요. 당신 인생도 불쌍해. 이런 말 우습지만 아줌마 다 감당할 자신 있어? 뭐? 감당할 자신 없으면 나 그냥 내보내줘. 어쩌면 그 편이 나을 거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반격을 하려는데 때마침 딸이 들어와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맑게 손님이 오셨냐며 웃으며 들어오는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딸이 누구냐고 물어 대충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그 여자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여자는 골목 밖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해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야! 전 있는 힘껏 뛰어갔지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여자를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여자 꼭 한 번은 더 볼 것 같았습니다. 이유요? 그냥 촉이 왔다고 할까요? 분명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날 전 서재를 몽땅 뒤집어 엎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이미 여러 번 뒤졌었는데 이번엔 아예 가구까지 드러내며 청소를 해봤어요. 혹시 작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종이 쪼가리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살펴봤는데 이상한 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허탈하고 막막한 가운데 동네에 낯선 남자들이 오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도처에 적이 있는 것만 같고 불안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타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어요. 이제는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고 전보다 더 심각해진 모습이었죠.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요구했고 버티는 제게 끝장내자며 주먹을 휘두르는데 저도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나도 물러날 곳 없어. 집은 안 돼.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때릴 거면 때려.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죽고 싶냐? 내 손에 뒤지고 싶어? 당장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여자 있는 거 다 알아. 어디서 주먹질이야? 그 여자 우리 집에도 왔어. 거실까지 들어왔었다고.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그 여자한테 돈 갖다 주려고 이래? 뭘 얼마나 퍼주려고? 기껏 바람 피우려고 그 난리를 쳤냐? 남편은 홧김에 자기 주먹으로 창문을 깼고 그 피투성이 된 주먹을 저를 향해 날리려는 순간 낯선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어지러운 순간에도 똑똑히 들렸어요. 남편의 이름과 용의자라는 단어를요. 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병철 멈춰! 순간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았고 충격에 기절하는 그 순간에도 남편을 범죄 용의자로 체포한다는 형사들의 말은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전 간신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 잡혀가는 건가요? 강력 범죄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죄명은요? 남편 불법 도박했어요? 아니면 절도? 앳되어 보이는 그 형사는 차마 말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된 거였어요. 사람을 죽였다니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발버둥을 치며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호영이한테 연락해. 아빠 잡혀간다고. 죄도 없는데 잡혀간다고. 당장. 이거 이놈들아. 난 아니야. 아니라고. 형사들이 남편을 체포해 집을 빠져나갔고 전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호영아, 아빠가 체포됐어. 누굴 죽였다는데 네 아빠 억울하다고 너한테 연락하란다. 지금 법원이라고? 언제 올 수 있는데? 그래,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저도 경찰서로 갔지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1시간 후 아들이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기다리겠다는 절 택시 태워 보내더니 아들은 늦은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과 저한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고는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40대 여자가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는데 아버지가 용의자래요. 정황 증거도 있고 아버지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야. 아빠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엄마? 하지만 전 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9일간 사라졌다 나타난 남편의 이상 행동,
돈에 대한 집착, 저에게 휘두른 폭력까지 남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사라졌던 것 하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추정하는 걸 형사들이 모를까요? 남편은 구속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워낙 사안이 심각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그렇게 남편은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아들이 남편 변호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 절 위해서 남편을 변호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전 비장한 각오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변호하는 걸 말려달라고 부탁하려고요. 남편은 자기만 살려는 이기적인 마음에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영이 당신 변호 못하게 해. 그거 사람 할 짓 아니야. 아, 왜? 나한테 호용이가 필요해? 아들이야. 당신이 보호해야 할 자식이라고. 아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 큰아들을 어떻게 챙겨? 변호사로 괜히 키운 줄 알아? 아, 이럴 때 써먹어야지. 뭐라고? 당신이 결백하다는 거 나 안 믿어. 호영이한테 잔인한 일이야. 아빠가 범죄자라는 거 아들이 증명해야 돼? 그렇게 아픈 상처를 꼭 줘야겠어? 아유, 날 결백하다니까. 넌 왜 남편을 못 믿냐? 전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받으라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안 먹혔습니다. 제가 울면서 호소하니 아들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남편이랑 협상을 했더라고요. 진실을 말해야 변호를 하겠다고, 만일 아버지가 거짓으로 살 구멍을 찾는 거라면 변호를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결국 남편이 먼저 아들을 내치더래요. 하늘이 도운 일이었습니다. 전 아들한테 잘된 거라고 후회는 조금도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연락을 하는 형사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저한테 묻더라고요. 살면서 외도하는 거 전혀 몰랐냐고요. 그 질문을 듣는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뭐랄까, 제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안 그래도 괴로운 저 자신을 몰아붙이고 싶진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형사님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죠. 한 1년쯤 알고 지낸 여자가 있었어. 바른 대로 말해.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아는 여자야, 바람 피운 여자야. 미안하다. 깊은 관계였어.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 왜 죽였어? 아이, 내가 안 그랬어. 맹세코, 난 안 그랬다고. 나 억울해. 아, 영미야. 아, 나 좀 살려줘. 변호사 좀 구해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나 이대로 감옥 가면 안 돼. 감옥에서 썩기 싫다고. 남편은 가족 여행을 가기 전날 내연녀의 전화를 받고 다시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살려달라는 전화라 안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이, 가보니까 이미 죽었잖아. 상황이 안 좋았어. 난 증인이나 용의자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랑 애들이 나 바람 피운 거 다 알게 될 텐데, 피하고 싶었어. 창피하기도 했고. 기가 막혀. 그래서 도망가서 9일이나 숨어 있었니? 비겁하게? 회사에 무슨 일 있다며. 나 그 말 조금도 의심 안 했어. 바람을 피워. 사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서 별짓 다 하고 살았구나. 남편은 두려운 마음에 숨어있다 돌아왔고 자긴 죄가 없다며 결백하댔어요. 전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고 욕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이 수면에 드러난 날이었어요. 뭐가 억울한 건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 다 가증스럽기만 했죠. 외도란 거 아무나 나요.
1년 동안 사귀었다는 거짓말 누가 믿나요? 수많은 날들을 저와 애들 속이고 외간 여자랑 별 드론 짓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을 앞뒤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잖아. 무서우면 지만 도망가면 되지. 왜 이 집이랑 애들 예금까지 싹 다 처분하려고 했을까? 차 팔고 대출 받아서 몽땅 현금만 들고. 뭔가 있어. 그 인간 말을 다 믿어선 안 돼. 근데 그게 뭘까? 경찰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집 대문 앞을 서성이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만나고 오는데 그 여자가 집 앞에 또 서 있더라고요. 전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그냥 못 보내. 내 남편 구속됐어. 당신 뭐야? 정체가 뭐냐고. 나 불쌍하게 죽은 우리 언니 동생이에요. 이 손 놓고 말해요. 오늘은 나도 할 말 있어서 왔으니까. 죽은 언니 동생? 죽은 남편의 내연녀, 그 여자의 동생이라는 얘기였어요.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내 남편 본 적이 있어? 당신 언니 살아있을 때. 많아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니까. 여자는 작정하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장한 표정에 눈빛마저 서늘했어요. 전 순간 갈등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저 여자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피할 순 없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누굴 속이려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기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 그날 그 여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언니는 당신 남편 때문에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이 핸드폰에 결정적인 그날의 장면이 담겨 있어요. 동생이란 여자는 테이블 위에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올려놓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언니가 죽은 그 장면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알아? 당신 남편 사람 아니야.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다고. 내 남편은 가정 있는 남자였어. 당신 언니는 왜 불륜을 선택했지? 우리 언니는 몰랐어. 결백해. 나한테 그랬어. 3년 전에 결혼할 사람 만났다고. 사별한 사람인데 가엾고 좋은 사람이라고. 울 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울 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 여자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간 게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다며 발버둥을 치면서요. 남편이 저지른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별남이라고 속이고 내연녀랑 3년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한테 1년 만났다고 한 것도 결국 거짓말이었죠. 그러다 내연녀가 결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결국 실토를 하게 됐대요. 사실 결혼 생활 유지 중이고 이혼은 안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 안 되냐고 남편은 동거를 제안했는데 이 사실에 내연녀가 충격을 받게 됐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대요. 그냥 헤어져 주면 되는 걸 남편이란 인간은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수사 중에 심리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사이코패스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여자 말고도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을 거라는 형사님의 말도 있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동생은 피를 토하듯 말했어요. 언니는 괴로워했어요. 헤어져 주지도 않고 집착하는 당신 남편 때문에. 언닌 결국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당신한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그만. 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려고 했다고요? 네. 당신들 가족 여행 가는 거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언니가 폭로하려는 걸 당신 남편이 알고 언니한테 쫓아온 거였어요. 그날 언니는 목숨이 끊겼고요. 그 악랄한 놈이 우리 언니를 죽였어. 당신 남편 천벌받아야 돼. 남편이 여행 전날 사라진 이유가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폭로하려는 여자의 입막음을 하러 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기어이 소중한 생명을 끝장내 버린 거였습니다. 자식까지 낳고 30년 넘게 산 남자가 실은 악마였다니 제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텐 엄마 같은 언니였어. 난 이제 가족도 없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의지 많이 했는데 우리 둘 정말 아꼈는데 그 짐승 같은 남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언니랑 나 예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당신 남편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그 동생이라는 여자 다시 울부짖었고 저 또한 찢어지는 가슴 움켜쥐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핸드폰의 동영상에는 그날의 끔찍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거듭된 폭력에 내연녀는 늘 긴장했고 맞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기면 남편을 고소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구석에 숨겨두고 남편이 오자 촬영 버튼을 눌러둔 거였죠. 그걸 모른 짐승 같은 남편 놈은 지 성질대로 여자를 폭행했고 처절하게 숨을 거두는 모습까지 화면에 담긴 거였어요. 남편은 그것까지는 몰랐고 자신이 도망 생활을 계속하면 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헛된 망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있는 대로 돈을 해내라, 집이고 예금, 적금이고 다 처분해라 집요하게 강요했던 거였고요.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했던 남편은 자신이 붙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미친 사람처럼 굴었던 것이었고요. 어리석은 남편의 최후는 구속, 그리고 20년형 감옥행을 선고받는 거였습니다. 재판에 나타난 죽은 여자의 동생은 남편이 선고받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날 법원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우린 말없이 각자의 갈 길을 갔어요. 앞으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뒤 후폭풍이 대단했어요. 드러난 진실에 아들과 딸은 치를 떨었죠. 애들 고모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남편의 편을 드는데 질려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시가 쪽 사람들과 완전히 절연을 해버렸죠. 저도 저지만 아이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그런 아빠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라며 이를 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한 결말이었어요. 끝까지 날 속인 당신의 파렴치함, 잔인함과 이중성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차라리 잘 됐어. 평생 속고 살다가 죽었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언제까지 우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당신, 나 몰라. 운이 나빴던 것뿐이야. 나 걔 죽일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치가 날 피하다 넘어진 거라고. 나 결백해.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내 인생, 자식 인생까지 말아먹은 쓰레기 시궁창 인생이야, 넌. 그 입 안 닥쳐? 아이고 이러지 마. 나 네 남편이야. 우리 가족 행복했잖아. 애들 나 많이 따랐어. 당신 기억하지? 영미야, 나 버리지 마. 애들한테 말 좀 잘해줘. 부탁이야. 나 감옥 가면 편지도 좀 써주고 뒷바라지도 좀 해줘. 부탁해. 이미 너무 늦었어. 감옥에서 썩으면서 우리 기억도 잊어줬으면 좋겠네. 당신한테 있던 과분한 가족, 아내, 딸, 아들, 그 어떤 기억도 떠올리지 마. 더럽고 구역질 나니까. 이대로 우리 인연은 끝이야. 당신 연극은 이제 끝났다고. 영미야, 여보, 나 좀 살려줘.
아이, 너까지 나 버리면 어떡해? 여보, 야! 내가 번 돈으로 니들끼리 살판 났냐? 아, 나 옥바라지 좀 해달라고! 영미야! 끝까지 지만 생각하는 인간이었죠. 결국 소송 끝에 이혼이 성립됐고 전 당장 집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아이의 스타일도 바꾸고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이 일로 아이들은 아빠를 없는 사람 치겠다고 평생 기억에서 지우고 살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은 산산조각 부셔졌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맞춰졌습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앞에서 제가 살면서 복이 많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 했었죠. 잘 나갈 땐 저한테 잘해주고 입안에 혀처럼 굴던 애들이 제 불행한 소식을 듣고는 딱 저랑 연을 끄는 거 있죠. 처음엔 바보같이 그걸 몰랐어요. 한참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친구들이 제 뒷담화를 신나게 까고 있더라고요. 절 깔보고 은근히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다행이라고 불행한 일 없이 평온하기만 하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요.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는데 단 한 사람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한테 퉁명스럽게 굴던 친구 희경이 남편 집 나가고 자식 속 썩여 10년 동안 고생하는 희경이가 전화를 줬습니다. 우리는 만났고 전 희경이가 사주는 커피를 얻어 마셨어요. 내가 너한테 커피 사줄 날이 있다. 그러게, 맛있다, 희경아. 다른 애들 너한테 배신 때렸지? 연락 한 번 없고? 그렇지 뭐. 다 부질 없더라. 친구란 것도. 지들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아나 보지. 야, 그리고 너 기죽지 말고 살아. 네가 잘못했냐? 네 전 남편이 웬수지? 맞아. 난 잘못 없어. 눈물 나고 억울한 생각 들면 나한테 연락해. 괜히 눈치도 없이 다른 애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전 그 일을 겪고 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철이 없었달까 세상을 막연히 좋게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다행히 남편에 맞서 지킨 재산이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일주일에 4번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희경이가 소개해준 샌드위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해요. 발바닥에 땀나게 일하면서 하루를 개운하게 보내면 쓸데없는 잡생각 사라지고 밤에 잠도 잘 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 쓰는 일은 불행한 일을 잇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전 남편은 구제 안 되는 쓰레기였고 악마였는데 그걸 모른 채 영원히 살았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진실은 선택했고 그 진실은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날의 선택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닥쳐오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폭풍우를 처절하게 다 맞고 지나가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저 멀쩡합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전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